확률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다 마무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제가 문제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가 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리바이벌 한번 해봅니다. 간단하게.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이제 두고 씨름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상한 문제로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또 당황스러워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가지고 배우는 확률 중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 중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고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두 개는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근데 기본은 하여튼 정확히 지켜주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보통 그 사건을 분류하거나 할 때 그 분류를 집합과 유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근원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 주사위를 2번 던지면은 36개의 근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36개를 다 쓰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그러다가 그것들을 몇몇 개의 이제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묶음 자체를 우리가 사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원 사건은 원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건은 근원 사건들의 모임이니까 집합, 부분 집합, U의 부분 집합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 개의 근원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의 근원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근원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P, B, 바,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자, 지석이 한번 읊어볼래? P, B, 바, A는 뭘까요? 식 말고요. 의미, 뜻. 이게 또 버벅거리네 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B가 발생할, 됐어, 자식아. B가 발생할 확률, 그러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P, B바 A라고 하는 기호는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거다? A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 요 안에서만 따지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서 B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상 겹친 부분이 B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P, B바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B와 겹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러니까 총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NU 그러죠. NU.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눠버립니다. 그럼 NA, 그 다음에 NU 분의 NA이고 B. 그런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보통 PA,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요걸 여러분이 이제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PA 교집합 B. 자, 요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요, 뭐분의 뭐니? 그러면은, PA 분의 PA 교집합 B.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뭘 공부를 할 거냐? 자, 이 조건부 확률을 이어가지고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문제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외워줘야 돼요. 통째로 싹 다. 이제 한 칠판 딱 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똑같이 싹 외워버립니다. 네. 어렵진 않아.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여러분이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잘 보세요.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요거 분의 요거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요걸 P, A 교집합 B는 뭐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뭐? 응? 생각해봐. 뭔데? 이것이 1이 올라가면서 곱해지면 되겠지,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PA 곱하기 P. B, 아, A. 이게 똑같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냐,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와 완전히 같은 건데요. 다만 형식이 약간 그냥 곱해지고 그런 정도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렇게는 요렇게와 같은데 이것이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이러하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그거 뭔 뜻입니까? 자,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예문을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예문. 이거 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자, 항상 주머니 하나가 주어집니다.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이 7개가 있습니다. 토탈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 딱 와가지고요,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공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물론 갑이 꺼낸 공은 공의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흰 공과 검은 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 실제로 검은 공이 좀 많기 때문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 그지? 그 다음에 갑이 공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을도 또 와가지고 공을 또 하나 꺼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을이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갑이 흰 공을 뽑았느냐 아니면 검은 공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 자체가 달라지죠. 맞죠? 아닌가? 맞잖아, 얘들아. 응? 재환아,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뭐 그냥 맞잖아, 그지? 그래. 근데 갑이 흰 공이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검은 공이면 확률이 어찌 계산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야. 자, 갑이 흰 공이 나온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을도 흰 공이 나온다와 검은 공이 나온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공을 다 차례차례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둘 다 흰 공이다. 자, 갑은 흰 공, 을은 검은 공이다. 검은 공, 흰 공이다. 둘 다 검은 공이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커다란 묶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흰 공이다를 사건 A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흰 공, 검은 공이다를 사건 B, 얘를 C, 얘를 D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를 사건 A라 그러고요, 얘를 뭐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A, B, C, D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말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생각해봐. 공의 색깔이 꺼내면서 동시에 이제 뭐 흰 공이 파란색으로 둔갑하고 그러나? 그런 거 없잖아, 그지? 딱 이 네 가지밖에 없지. 이게 전부 다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결과 이게 다인데 확률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 흰 공 꺼낼 확률이 얼마? 아주 쉽다. 얼마? 에이, 대답해봐. 10분의 3. 그래, 10분의 3. 그리고야. 흰 공이 빠져나가면 공이 몇 개 남나? 9개 남지. 그 중에 흰 공 몇 개나? 2개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봐. 갑이 흰 공을 뽑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자. 을이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나? 9분의 2가 되겠지. 그지? 자, 유리 가보자. C. 자, 갑이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지. 그럴 확률이 얼마라? 10분의 7이라. 근데 그렇게 되면 공이 하나 날아갔는데 검은 공이 날아갔으니까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흰 공이 3개요, 검은 공이 6개겠지. 그럼 전체 공은 9개가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을이 흰 공을 뽑아줄 확률이 얼마가 돼? 9분의 3이 되는 것이야. 자, 요 9분의 2하고 9분의 3은 뭐가 달라?
왜 달라진 거야? 이유가 뭐야? 앞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놈이 검은 공을 뽑아가는, 아니, 이거 흰 공을 뽑아가는 거, 그지? 요거 검은 공 뽑아가는 거, 그게 다른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래서, 앞에 놈이 흰 공 뽑아갈 확률이 10분의 3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을이라고 하는 놈이 흰 공을 뽑아갈 확률은 9분의 2로 조금 줄어. 근데 앞에 놈이 검은 공을 뽑아가 버리면은 9분의 3으로 좀 늘어, 그지? 좀 늘어? 확률이 달라지고 있지. 그죠? 앞에 놈이 검은 공을 뽑느냐, 흰 공을 뽑느냐라고 하는 것이 뒤에 오는 사람이 뽑을 확률을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지게 하고 있지. 오케이. 자, 이거야. 그래서 요 9분의 2는 그냥 확률이 아니고요. 요건 조건부 확률이에요. 요 9분의 3 있잖아요. 요거 그냥 확률이 아니고요.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이게. 어떤 조건부 확률입니까? 자, 말로 한번 설명해봐요. 뭐일 때? 갑이 흰 공을 뽑았을 때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이고요. 요거는 갑이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공을 뽑느냐라고 하는 것이 뒤에 뽑는 을이 어떤 색깔의 공을 뽑을까? 근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표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표시할 때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걸 표시할 때. 자, 그럼 지금부터 이름을 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사건. 여기 지금 A, B, C 썼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얘를 갖다 분류를 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건 A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흰 공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건 B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을이 흰 공을 뽑아낸다라는 걸로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요거를 요 A와 B라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해봐.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정해진 걸 가지고 요거 갑이 흰공이고 을이 흰공이다를 한번 설명을 해봐. 뭐? 집합기호로 따지면 어떤 기호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갑이 흰공을 뽑는 사건, 을이 흰공을 뽑는 사건. 자,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요걸 설명해 본다면 요건 뭐라고 설명해? A도 되고 B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이고 B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A이고 B. 그 다음에 흰공이고 검은공이라고 하는 거는 A이고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될까? 보통 우리가 검은공이다 하면 흰공이 아니다겠지, 그지? 그럼 B가 아니다겠지, 그지? B가 아닌 거는 뭐라고 써? B의 여사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놈도 같은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A가 아니고 뭐예요? A가 아니고 B에 해당하고요. 요 놈은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U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본 공간에 갑이 흰 공을 뽑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흰 공을 뽑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요 첫 번째 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둘을 곱해가지고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한 거는 어떤 확률이냐면은 바로 A 교집합 B 요 부분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A 교집합 B인데 이 확률이 어떤 걸 곱한 거냐 그러면 PA. 그래요. PA가 10분의 3입니다. 그죠? 처음 사람이 공을 꺼낼 때 10개 중에 3개니까 그죠? 10분의 3입니다. 근데 그 다음 9분의 2는 바로 뭐냐? PB가 아니에요, 이게. PB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B 바 A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9분의 2라고 표시된 요 놈이 바로 이 B 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래 10분의 3 다음에 9분의 2 곱하는 건 알고 있죠. 당연하죠. 공이 하나 빠졌으니까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확률도 변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는가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공부를 했던 거고, 이 모양이 바로 뭐냐? 이것이 교집합. 다시 말하면은 곱사건이지요. 이 두 사건의 겹쳐진 부분의 이 사건은 바로 확률의 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곱이요, 그냥 PA, PB의 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PA, PB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PA 다음에 곱하는 거는요, PB바 A예요. 다음.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P. 자, A가 아니고 B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아니고 B라고 쓰시면 되는데, 요거 P, A가 아니고 곱하기 P,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A가 아닌 전제하에 B의 확률이니까 P, B바 A, 컴플리먼트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것이 요 9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요놈이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외우시면서 얘를 외우시면 돼요. 내가 여태까지 공 2번 꺼낼 때 10분의 3, 9분의 2 했던 거는 그 9분의 2는 P, B가 아니다. B가 발생할, 즉 두 번째 사람이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의 확률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요, 을이 흰 공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9분의 2예요? 9분의 3이에요? 뭐예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흰 공 꺼내는 건 10분의 3으로 고정돼 있죠. 그런데 을이 흰 공 꺼내는 거는 앞에 놈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셔야 돼. 봐봐. B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요 두 개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A이고 B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A가 아니고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거는요, 이 두 개를 뭐 하는 게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즉, A이고 B라고 하는 것과 합집합, 그 다음 A가 아니고 B라고 하는 걸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B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요 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 빗금 친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하얀 빗금하고 잘 안 보이겠다. 자, 노란 것이랍니다. 자, 이 노란 빗금하고 빨간 빗금은요, 공통 부분이 없어요. 즉,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확률 이야기할 때 A와 B의 합집합하는 그 확률 있었잖아. 그지? 근데 겹친 부분 없으면 그냥 두 개 더해버려 끝나지. 그지? 그지? 요 마찬가지야. P, B가 말이야. P, A이고 B라고 하는 이 확률과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B라고 하는 이 확률의 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 B는 뭐냐? 이 문제에서 P, B는 바로 요 확률 있죠. 요거 두 개 곱한 거.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90분의, 자, 요 놈이 6이고 요 놈이 21이야. 그래서 90분의 27. 약분을 하면 9가 약분되니까 10분의 3이 나와. 뭔 얘기냐? B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 9분의 2도 아니고 9분의 3도 아니고 10분의 3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요? 먼저 뽑는 놈이 유리하냐? 그건 아니다.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당첨될 확률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쓰고 외우셔야 돼요. 자, 페이지 75페이지요. 페이지 7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쪽에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조건부 확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그 예문을 하나 외우시고요. 자, 9분의 2, 9분의 3. 바로 이것이 그냥 B의 확률이 아니고 A가 발생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경우에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 조건부 확률은 P, B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응?
잘 기억해야 돼. 자, 주의할 거 있어, 주의할 거. 일반적으로 P, B하고 P, B, 바 A는 같지 않지, 그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A, B는 서로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재수 없을 때 있어요. P, B하고요. P, B 바 A가요. 이게 똑같아요. 또 P, B 바 A 컴플리먼트 다 똑같아요. 이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A,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종속이 되는 하나의 예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때는 이 조건부 확률과 PB가 같질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구성하는 요 9분의 2하고 PB가 10분의 3이니까 같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가 9분의 3이 이제 P, B바 A 컴플리먼트 요 놈이었는데 요거 9분의 3인데 10분의 3 같지 않죠. 예. 요 경우를 우리가 종속이라 하고 이것과 이것이 모두 똑같이 나올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는 독립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쓰고 외우세요. 이거 쓰셔야 돼요. 거기 그 빈칸 있지 않습니까? 75페이지에 아래쪽에 그 여백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쓰시고 얘를 갖다가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를 외워놓고 저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재환아,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해결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비행기의 승객 중에서 60%가 한국인이랍니다. 그 다음에 42%가 한국인 남자랍니다. 그럼 지금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묶음을 지을 때 두 가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이다와 그렇지 않다. 자, 한국인이 아니면 뭐라고 하면 돼? 외국인 그러면 될까? 한국인과 그 외국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또 다른 분류가 뭐야? 남자와 그럼 남자가 아닌 것들은 뭐야? 여자. 그럼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어떤 비행기의 승객 중에서 60%가 한국인 그랬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전체 승객을 그냥 아예 100명으로 간주하세요. 전체 승객을. 그러면 한국인이 몇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빗금칠게. 자, 이만큼 빗금친 게 몇 명? 요게 60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승객 중 42%가 한국인 남자. 자, 한국인 남자라는 거는 어디다 빗금치면 돼? 한국인 남자라는 말의 뜻이 뭐야? 한국인이고 동시에 또 뭐고? 남자고. 그거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지? 이 노란 빗금친 게 몇 명? 42명. 그럼 자, 한국인 중 한 명을 뽑을 때 밑줄 쫙 그세요. 밑줄 쫙. 요 문장에. 밑줄 쫙.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뭐뭐일 때, 요거. 요런 문장이 딱 나오면 요거 뭐로 봐야 돼, 요거 그냥 확률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다. 뭐뭐일 때, 뭐뭐라는 조건 하에 뭐뭐라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럼 그건 조건부 확률이야. 지금은 한국인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중에서 뽑아주는 거냐면, 하얀 빗금신 거 있지, 그지? 요거 동그라미 친 거에. 요 중에서 뽑는다, 이거라.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 자, 보자. 노란 빗금 친 거는 남자고, 노란 빗금 아닌 거는 여자겠지, 그지? 그럼 남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자, 생각해봐. 여가 42명이란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가는 몇 명이라? 18명이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몇 명 중에 뽑는 거야? 몇 명 중에? 60명 중에 뽑는 거야? 전체가 아니고. 그 말이야. 그럼 분모를 뭐로 잡아야 돼? 100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얼마로? 60으로 잡아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말이야. 한국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러면 60명 중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60이 바로 뭐로 간다? 분모로 간다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요 문장의 뜻이다. 뭐뭐일 때라고 하는 요 문장.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 그 남자가 T 나올 확률, P를 갖다 한번 계산해보자. P. 자, 확률 계산한, 요게, 그냥 또, 선생님, P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 요게, 그냥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야. 어떤 확률? 한국인 중에서만 내가 뽑는다고 가정하는 거야. 외국인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근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남자가 나올 확률은, 자, 60명의 한국인이 있다. 그 중에 42명이 남자다. 그럼 60분의 40, 이게 답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잘 봐. 이거를 A, B로 해줄게. A, B로. 자, 요 집합을 A, 요 집합을 B라 그럴게. 자, 봐봐. 사건 A. 뭐야, 이게? 사건 A가 뭐야? 한국인이다라는 거야. 내가 100명의 승객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거든? 근데 뽑힌 사람이 뭐다? 한국인이다. 사건 B는 뭐야? 국적을 불문하고 뭐다? 남자다. 근데 한국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랬지, 그제? 그러면 자, A라는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이겠니, 그제? 뽑은 사람이 뭐일 확률? 남자일 확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A, B,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A, B로 한번 나타내보자. 한국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기본적인 전제가 뭐야? 사건 A가 발생했다 이거지. 응? 이걸 조건으로 깔겠다는 거야. 그때 자, 남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요거는 밑줄 쫙 긋고 사건 B. 사건 B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 떨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묶어치면은 기호로 쓸 때 어떻게 기호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P. 남자가 나온다. 기본적인 전제는 한국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P, B바 A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P, B바 A는 뭐분의 뭐니? 그러면은 요거는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 확률로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내가 그냥 전체 인원수를 100명 그래버렸잖아. 그지? 그럴 때는, A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게 요것이 뭐가 돼? 60분의 48 이렇게 됩니다. 42 이렇게 됩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한국인 60명이네. 그 중에 뽑으면 남자네 42명이 남자네. 그러면 60분의 42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내가 뭘 공부했는지 이게 잘 접속이 안 돼. 그지? 아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지금 계산한 60분의 42의 정체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사건 A고 뭐가 사건 B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근데 서로 여러분 이제 이름 붙이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요 놈은 사건 A, 요 놈은 사건 B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안 돼. 의외로 이게 안 돼. 왜 그러냐? 주눅이 더 그런가? A, B 이름 붙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붙이고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자, 이름 붙인다.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문제 풀기엔 불충분합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이런 구조. 그냥 답 나왔다고 그냥 끝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 잠깐 보자. 잠시만요. 예. 예. 한 10분 정도. 예. 자, 이게 요 문제가 아까 우리 외우자고 한 그 문제 똑같은 문제야. 자, 공 몇 개 있나? 공 몇 개? 공 몇 개? 총 몇 개? 8개.
자, 흰 공 몇 개? 흰 공 5개. 자, 검은 공 몇 개? 3개. 그 다음에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밑줄 쫙 꺼봐. 그러니까 2개를 웅창 꺼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 꺼내고 다음 사람이 또 한 번 꺼내는 거야. 이런 구조야. 자, 그리고 문제 1번, 2번, 3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잠깐 봐봐. 1번. 처음 꺼낸 공이 검은색이다. 예. 근데 이 확률은 그냥 볼 것도 없어. 8개 중에 하나 꺼낼 때 그게 검은 공이니까 당연히 8분의 3 그럼 끝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자 밑줄 쫙 그리고 동그라미 친다. 일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일 때.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뭐야? 응? 조건부 확률이야. 자,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이 모두 검은 공 이렇게 했어. 요거랑 차이가 뭘까요? 요거랑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조건 방류 끝나는 거야, 이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죠?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조건 방류인데, 뭐야, 이거. 이거는 뭐예요? 가만있어. 이거는 처음 꺼낸 공이 뭐라는 거예요? 검은 공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꺼낸 공은요? 문장 읽어보세요. 두 번째 공이 검은 공. 이게 나가죠. 그죠? 그죠? 그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어때요? 상황이.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 그 다음에 일 때 두 번째 공이 검은 공이란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검은 공이란 말하고 어떤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죠? 이게 헷갈리는 건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공을 꺼내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의 색깔을 다 분류한다면. 공을 몇 번 꺼내? 2번 꺼내지, 그지? 처음 사람이 꺼낸 공의 색깔은 2가지잖아. 두 번째 사람은 또 그 각각에 대해 2가지씩 나눠지겠지, 그지? 총 몇 가지? 응? 공 색깔에 따라서 처음 사람이 꺼낸 공, 두 번째 사람이 꺼낸 공의 색깔을 분류해보면 몇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다? 4가지. 아까 4가지였잖아.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첫 번째 사람이 꺼낸 공, 두 번째 사람이 꺼낸 공. 그러니까 맨날 외우란 말이야. 갑, 을. 갑도 공을 꺼내고 을도 공을 꺼낸단 말이야. 그러면 꺼낸 공의 색깔이 어땠을까? 둘 다 뭐? 흰 공일 수도 있고, 또 뭐? 흰 공, 검은 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 있다. 맞지, 그지? 응?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건 A와 사건 B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핵심이 이제 검은 공이다라는 게, 이게 지금 주로 다뤄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은 이렇게 할래요. 첫 번째 사람이 꺼낸 공이 검은 공. 이걸 A라고 합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공을 꺼낸 사람이 꺼낸 색깔이 검은 공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봐. 자, 검은 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검은 공이다. 이거를 갖다 사건 A, B를 가지고 만들어 본다면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 A 이고 B. 이게. 그 다음 요거는 뭐다? A 이고 흰 공은 B가 아니지, 그지? 아니지.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된다? A가 아니고 B라고 하면 되고, 요 놈은 A가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 요 두 개 문장을 비교하시는데 이제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요 경우만을 생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한번 구해 보는데요. P, A이고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 처음 꺼낸 공은 검은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은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흰 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자, P, A이고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요거는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은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 공이 검은 공이라고 뒤에 써줍니다. 자, 요걸 잘 생각해봐. 공이 총 몇 개 있다? 자, 똑바로 봐야 돼, 진짜로. 공이 몇 개 있다? 8개. 그 중에 검은 공이 몇 개 있다? 3개.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을 꺼내가면 공이 몇 개 남아? 7개. 그 중에 검은 공은 몇 개다? 2개. 고로 처음 사람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볼 것도 없이 8분의 3이지, 그지? 그지? 두 번째 사람은 공 전체 개수는 7개인데 검은 공을 꺼내 가버리면 남는 게 2개니까 7분의 2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P, B바 A라고 하는 게 7분의 2라는 말이야. 이 얘기야. 요 7분의 2가 바로 그냥 P, B가 아니고 P, B바 A란 말이야. 기억하지, 그지?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꺼낸 공이 뭐? 검은 공일 때, 그때 두 번째 사람이 뒤에 이어서 그냥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확률은 얼마니? 그럼 7분의 얼마가 돼? 자, 잘해봐. 공이 몇 개 남아? 7개. 검은 공 2개, 흰 공 5개. 그럼 흰 공 뽑을 확률 7분의 5라는 말이야. 자,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일 때 두 번째 사람은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다. 그치? 근데 문제가 지금 뭘 물었니? 여기 봐봐.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이거 두 개를 생각해, 안 해?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중에서 잘 봐. 이거 중에서 누구? 그거 중에서 두 번째 공이 뭐? 검은 공이니까 밑에 거지, 그지? 그거 중에서 요거. 즉 이거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 2번 답은 뭐냐면 2번 답은 바로 P. 요거는 B, 바, A.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P, B바 A.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P, B바 A는 뭐야? 7분의 2. 얘를 얘기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 7분의 2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그냥 그래 공 하나 꺼내 나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7분의 2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 그냥 뭐 쉬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봐봐 이거를. 자, 이 두 개 봐봐. 요걸 갖다가 지금 빨간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 중에 파란 거.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냐면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라는 전제하에 그 중에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P, 요거 두 개 합쳐요. A이고 B 플러스 P, A이고 B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요. 그 중에 누구 그러면 P, A 교집합 B. 맞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 합친 게 뭐냐 하면 A이고 B와 A이고 B가 아닌 것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확인하면 아주 금방 확인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A이고 B는 여기고요. A이고 B가 아니라 여기에요. 이 두 놈 합치면 바로 뭐가 돼요? P, A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냥 공 하나 나갔으니까 7개 남았고 그 중에 2개예요 라고 대답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공식에 입각해서 설명해 본다면 PA분의 A 교집합 B라는 것도 이해되죠, 그죠? 근데 PA는 누굴 더한 거냐면 요 두 개를 다 더하는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게 PA입니다. 요게 요거고요. 요 놈인 거죠. 그 두 놈을 더해. 그리고 그 중에 교집합 요거야. 그럼 이걸 수치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 쓸게.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7분의 5. 요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다 쓴 게 분모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니? 이거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자,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도, 요거 하셔도 똑같이 7분의 2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정확하고 조직적인 거는 이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부 확률은 이거분의 이건데, 이거의 확률을 계산할 때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잘게 지금 쪼개놓은 상태니까 누구를 합쳐서 PA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야, 요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니까 요거예요. 요 전체 중에서 요거. 전체 중에서 요거. 자, 그래서 이게 빨간 게 분모, 그 다음에 하얀 동그라미 친 거, 요게 분자. 조건부 확률 계산이 이러합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아까 우리가 그 문제 있죠. 그 풀었던 걸 정확히 외워놔야 됩니다. 자, 일단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요거 그 관련된 문제를 뒤에 조금 더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 있는 게 이제 다 이런 패턴들의 문제 무슨 뭐 공 뽑고 제비 뽑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할게요. 문제 하면서요,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을 여러분이 조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찝어드리는 대로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몇 번 문제를 풀 거냐 하면은 3번 문제, 요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3번 보세요. 78페이지 3번. 자, 문제 읽습니다.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5개의 제비가 있다. 자, 이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꽝, 이게 11개가 있는 겁니다. 총 15개고요. A, B 순서대로 하나씩 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건 A와 사건 B를 갖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름 맞춰가지고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사건 A는요, A가 당첨 제비를 뽑는다. 그 다음 사건 B는 B가 당첨 제비를 뽑는다.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당첨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당첨, 꽝, 당첨, 둘 다 꽝.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경우를 우리가 A이고 B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는 A이고 B가 아니다. 요거는 A가 아니고 B다. 요거는 A가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호로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A도 꽝, B도 꽝 이렇게. 그죠? 요거는 뭐예요? A도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당첨 제비를 뽑는다. 기호로는 사건 A와 사건 B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고요. 얘는 사건 A도 발생하지 않고 사건 B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 그랬습니다.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 이런 경우. 자, 이때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기호화해서 답을 적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P, A이고 B라고 하는 것은 PA 곱하기. 자, 그 다음 뭐라고 적어요? 요 다음을. 이미 A라는 사람은 뽑았더니 당첨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뽑는 사람은 공의 개수가요. 15개가 아니죠. 아니죠. 제비가 15개가 아니죠. 14개거든요. 그때는 이 뒤에 거를 P B, 바 A. A가 발생했다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공의 개수가 바뀌고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PA라고 하는 건 확률이 얼마냐? 자, 15분의 요거 4고요. 자, 그러면 요건 얼마입니까? 요거. 자, 제비 개수가 15개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어. 몇 개가 됐어? 14개가 됐어. 자, 그 중에 남아있는 당첨 제비는 몇 개? 3개. 그죠? 바로 요 P, B, 바 A라고 하는 놈이 바로 이 14분의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되겠어요? 예. 자, 두 번째. 거기에 A는 당첨되지 않고 B만 당첨된다. 그럼 자, P 불러봐. 뭐라고 쓰면 돼? A가 당첨된다를 사건 A라고 했는데 그럼 A는 당첨되지 않고니까 뭐? A 컴플리먼트. 여사건. 그죠? 그럼 이고 뭐? 이고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요것도 P A 컴플리먼트. 그다음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P B 바 A 컴플리먼트.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요 A가 뭐로 바뀌었어? A 컴플리먼트로 바뀌었지, 그지? 그럼 그 A 자리에 그대로 컴플리먼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거는 확률이 얼마라? 이거는 확률이 15분의 11이라. 자, 요거는 확률이 얼마라? 요거는 자,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공 하나 나왔다. 14개 남았다. 똑같죠, 그죠? 14개 개 중에서 남아있는 당첨 제비는 몇 개? 4개.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이것이 답이다 이거죠. 하나 덧붙여 드릴게요. 자, 요건 참고. P 바 A.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요거는 P B 바 A는 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잘 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이 4개 중에 몇 개야? 4개 중에 몇 개? 2개지. 어느 2개야? 맨 위에 있는 이 2개지, 그지? 2개지, 그지? 이 중에서 누구? B가 발생한 거는 요거지, 그지? 그러면 파란 거는 요 2개의 확률을 합치면 되고, 노란 거는 요거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 P, B 바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너는, 뭐분의 뭐냐? P, A 교집합 B 더하기 P, A 교집합 B가 아닌 거 중에서 B가 발생한 거니까 P, A 교집합 B. 자, 여러분은 요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2개 합친 게 바로 뭐냐? 요것이 PA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PA가 요렇게 2개로 분할될 수 있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4개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분할이 돼요. 자, 이거 확률 얼마라? 이거? 15분의 4 곱하기 14분의 3이 바로 요 A 교집합 B의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약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워지면 5 되고요. 이렇게 지워지면은 7 되고 2 되니까 5, 7, 3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이고 B가 아니다는 확률이 얼마래요? 계산해 보세요. P, A 교집합 B는 35분의 2가 되고요. P, A이고 B가 아니다는 자, A이고 A는 뭐야? A, B가 아니다. A. 자, A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 B는 아니다. B, A 얼마? 15분의 4. 그리고 그 전제하에 B는 당첨 제비가 아니다. 그러면 14분의 1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총 11개의 꽝이 있고 4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제비는 당첨 제비는 3개, 꽝은 11개다, 그지? 그럼 14개 중에 꽝이 11개니까 B 컴플리먼트, B는 당첨이 아니다. 그러면 14분의 11의 확률을 갖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2 되고 7 되니까 5, 7, 35에다가 105분의 10을 그리는 거야. 그럼 PA는 뭐냐? 이 두 놈을 갖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PA가 된다. 그 중에 35분의 2. 요것이 바로 이 분자 얘가 된다. 그래서 P, B 바 A를 계산해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 P, B 바 A는 분모가 35분의 2와 105분의 11을 더한 게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 35분의 2가 분자가 된다. 자, 이걸 갖다 계산해주면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발생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산되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예? 14분의 3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상황으로 볼 때 15개 중에서 당첨이 하나 날라갔죠. 그죠? 그럼 14개 남았죠. 그 중에 3개 남았잖아. 그지? 그럼 14분의 3이란 말이야, 이게.
정말로 이거 계산하면 14분의 3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 여기다 이제 105에 3 곱하면 이제 105 맞춰지거든? 계산해보시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근데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안 나오면 사기죠. 그죠? 그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사기입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해봐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문제까지 해결을 해드리면은요, 79페이지는 제가 거기 있는 문제는 안 해드려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문제를 풀면 돼요.